경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본 기관에서 현장에서 보고 겪은 최근의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비판할 지점들을 밝히고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생산권 교육의 폐해로 인해서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는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성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과서가 정치적 개념인 재생산권으로서 임신, 출산을 가르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정치교육에 선동당한 한 학생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모든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사람으로서 그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생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 및 움직임을 담은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도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낀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 후에 설문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웠다는 등의 소감을 많이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따로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아까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낙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낙태를 살인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행복권, 선택권보다 생명권이 더 중요하며 우선이 되는 가치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나머지 권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권리는 그 앞에 여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즉시 그 전제를 뒤집어서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행복권, 여성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교육이 그 학생에게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내내 다양한 근거와 논리로 그 학생과 대화를 했지만 말이 막힐 때마다 그 학생은 그래도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라면서 끝까지 낙태 찬성, 즉 태아 살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을 진행했을 때 교육부 설문에서 미혼모나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아봤자 뭐함, 아기만 불쌍해 보임이라는 소감을 남긴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소감을 남긴 학생은 그동안 책임을 어떻게 교육받았으며 정말 불쌍한 것이 무엇이라고 교육받았던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책임은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며 살아있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불쌍하고 잔인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먼저 배웠다면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배우게 되면 성행동,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하여 여성의 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 생명권을 논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있어서 당사자는 여성만이 아닙니다. 태아의 부모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태아까지 3명의 핵심적인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이들 중에 최약체는 누구입니까? 건강한 사회는 약자를 지키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연약한 생명인 태아 생명에 대한 존중을 먼저 교육해야만 합니다. 둘째, 다양한 성 개념과 섹슈얼리티 담론 교육의 폐해로 성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젠더를 섹스와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젠더를 사회문화적 성 내지는 후천적인 성이라고 기술하고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 남녀의 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듯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다고 교육하게 되면 동성 연애와 트랜스젠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변형된 형태의 성까지 확대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젠더 개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감정과 기분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새로 나타난 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교과서에서 가르칠 만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젠더를 교육하기 위해서 동성 연애의 감정을 강요하는 활동이 학교에서 진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모 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성 간에도 이성 사이에 일어난 것과 같은 성적인 교감이 가능하다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남학생끼리 또 여학생끼리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주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몇 초간 지그시 응시하면서 성적인 느낌을 느껴보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뒤 학생들은 큰 혼란을 느끼며 충격받는 그 마음을 부모님들께 전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본 기간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내용으로 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학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동성연애의 실상을 바로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번하는 교육을 진행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행 교과서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기에 이 점으로 지적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HIV/AIDS에 대해서 짧게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HIV/AIDS의 주된 감염 경우가 동성 간 성행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직 감염이나 마약 주사 공동 사용, 수혈 및 혈액 제제의 경우와 성접촉에 의한 경우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혈액 제제로 인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이 2006년 이후로 보고되지 않고 있고 마약 주사 공동 사용에 의한 감염의 건수도 미미하며 99%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입니다. 2021년 현재 HIV/AIDS 내국인 감염자의 93.6%는 남성입니다. 동성 간 성접촉이 HIV 바이러스 및 에이즈 감염의 최대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이 사실을 올바르게 교육하여 동성연애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포괄적 성교육 교과서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르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적 발달과 관리 및 신체상과 몸에 대한 권리 교육에서의 급진적 개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몸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그들에게 있어서 몸은 즐김의 대상이며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몸에 대한 교육의 접근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들른 장난감 가게에서 주인이 장난감의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선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서는 완전히 체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탐색하고 서로 간의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정당한 욕구 해결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성교육을 진행하는 강사가 전국 각 지역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양성되어서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에 연락하여 학생들을 자신의 기관으로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본 기관이 최근 한 지역 초등학교에 교육하러 갔다가 알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지역의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을 모집해달라고 했고 공문에는 진행될 프로그램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은 해당 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며 센터에 마련된 테마별 체험관을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체험관 교육은 지나치게 상세한 생식기 모형을 사용하고 동성연애나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전시물과 전시도서를 비치하며 혼돈 체험을 하고 체험관을 돌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급진적이고 노골적이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는 충격적이게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용 정액 체험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그 학교 보건교사가 너무 놀라서 저희 기관에 제보하여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전국의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결국 프로그램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관계 현장을 교실로 고스란히 옮긴 듯한 체험활동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일종의 음란행위이며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체험을 교실에서 하면 교육이고 모텔에서 하면 성폭력이 되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위험 성행동을 더 당당하게 시도할 명분은 없게 되므로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입각한 교과서가 가진 문제점은 이런 문제들만이라 훨씬 더 많겠죠. 다른 주제들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과 비판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논의가 울림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통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절제의 성품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